안녕하십니까. 사회적인 이슈를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보는 여론일기 진행을 맡은 김현태입니다. 오늘 주제를 2730 재보궐선거로 잡았는데요. 먼저 함께 해주실 김동주 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2730 재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았고 했는데 특별히 이번 730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슈가 있으시다면? 730 재보궐선거는 일단 초반 스타트는 여당에게 매우 불리한 선거로 여겨졌는데 네. 스타트 과정에서의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순식간에 이게 분위기가 반전돼서 네. 완전히 야당에게 불리한 그런 선거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고 있지만 네. 전개 과정이 왜 이렇게 될까라고 싶을 정도로 이 변혁이 굉장히 확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그 원인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한 데이터를 보시면 원인이 무엇일 수 있겠다라고 예감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공천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민분들께 총 5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공천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지역구 공천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지 기타 하시고 싶은 말씀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공천 과정에 대해서 이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차트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를 통해서 실시된 결과입니다. 1000명의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이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에 대한 기록을 일일이 해서 집계한 결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방식은 유선과 무선을 통합한 RDD 방식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뭐냐면 유선과 무선에게 그 임의로 전화번호를 생성해서 집에 있는 집 전화라도 전화 걸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일일이 여쭤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1000명의 국민에게 여쭤보는 방식입니다만 한 가지 이 조사는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의 영향도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는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역구에 직접 조사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5개 선거구에 직접 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면 앞으로 예측 조사가 가능한데 그것이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 국민이 이번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선호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으로 종합할 수 있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여론방송 면접원 정영란인데요. 네. 네, 7월 30일 날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선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간에 잠깐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거주 지역이 어느 곳이신가요? 서울, 부산, 서울, 부산되고 이런 식으로. 저요, 여기요? 네. 여기 경기도인데요. 용인인데요. 경기도이시고. 네네. 네, 얼른 여쭙겠습니다. 올해 연령대는 만으로 어떻게 되셨어요? 저 만으로는 39인데요. 네, 32세, 25. 여자분이시고 이번에 7월 30일 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에서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주 잘했다, 그저 그렇다, 잘못했다, 아주 잘못했다에서는요? 그저 그런 것 같아요. 그저 그렇다. 예, 그러시고. 그 국회의원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서 후보 공천에서는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이 아주 잘했다, 그저 그렇다, 잘못했다, 아주 잘못했다. 그저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도 그저 그렇다. 예, 그러시면은 이번 공천은 그 지역구 출신의 의미가 없어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한다. 지역구 출신은 의미가 없다. 반대한다는 꼭 지역구 출신이어야만 한다. 어떤 방식이든 상관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좀 불러주시겠어요? 네. 저기 필요 없어 많이 걸어서. 네네. 네, 지역구 출신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고요. 반대는 꼭 지역구 출신이어야만 한다. 3번은 어떤 방식이든 상관은 없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찬성해요, 저는. 찬성하는 편이시고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15개 선거구 중에서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지역이 몇 구역이 승리할 것 같으신지, 먼저 새누리당은 15지역 중에서 몇 개 지역이 승리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 한, 한 5개? 5개 정도. 예, 그러시고 네네. 이번에는 그 새정치민주연합은요? 거기도 어떻게, 똑같이 15지역 중에서 아, 몇 개 네. 네네. 그래도 요즘은 새누리당이 좀 일을 많이 하니까. 한 6개야? 6개 정도. 예, 그러시고. 네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여기 한국여론방송 면접원 신동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 이번 7월 3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바쁘시라도 잠깐 시간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간 괜찮으시겠어요? 말씀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여기 기하의 거주 지역은 다음 중 어느 곳이신가요? 서울, 부산,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죠? 서울이요. 서울이시고요. 예, 기하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시나요? 42이요. 42세시고요. 네. 그리고 이번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에서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번 아주 잘했다, 2번 잘했다, 3번 그저 그렇다, 4번 잘못했다, 5번 아주 잘못했다. 그냥 그저 그렇다요. 그저 그렇다요. 네. 이번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번 아주 잘했다, 2번 잘했다, 3번 그저 그렇다, 4번 잘 못했다, 5번 아주 잘 못했다. 그저 그렇다요. 그저 그렇다시고요. 네. 이번 공천은 그 지역구 출신 의미가 없어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번 찬성한다 경우는 지역구 출신은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고요. 2번 반대한다는 꼭 지역구 출신이어야 한다. 3번은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 어디 해당되시나요? 반대한다요. 아, 반대한다시고요. 네. 예, 이번에 15개 선거구 중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몇 지역에서 승리할 것 같으신지 생각하시기에, 자, 새누리당은 15개 지역 중에 몇 개 지역 승리할 것 같으신가요? 7개요. 7개 지역이요. 예.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15개 지역 중에 몇 개 지역? 한 6개요. 6개 지역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5가지를 불러주시고 속도에 따라서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차기 대선 후보 다음 중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정부인데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대선 후보로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김무성, 김문수, 남경필, 원희룡, 오세훈, 정몽준,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근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박원순, 손학규, 안철수, 안희정, 정용련, 김부겸, 송영길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고요. 차기 대선에서는 어느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기를 원하는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기타 이 중에서 박근혜 정부 끝나고 나서 다음은 대통령이 여기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 정당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정당을 받아주시면 되고요. 차기 대통령으로 다음 중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인데 그 다음에 김무성, 김문수, 남경필, 문재인, 기학께서는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1. 새누리당, 2. 새정치민주연합, 3. 통합진보당, 4. 정의당, 기타 정당 중에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다음 문항은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아주 잘한다, 2. 잘한다, 3. 그저 그렇다, 4. 잘못한다. 네. 자, 이렇게 짤막하게 그 조사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 새누리당 공천 과정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잘했다라는 분석이 24.4%가 나왔고요. 또 좀 못했다라고 의견을 말씀해 주신 부분이 17.6% 정도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보시면 그저 그렇다의 빈도가 매우 네. 높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제 5점 척도로 진행되는데요. 매우 잘했다, 잘했다, 그저 그렇다, 잘 못했다,
매우 잘 못했다 이렇게 묻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별 영향이란 느낌이 없으시면 그저 그렇다를 답하는 빈도가 높겠습니다. 물론 정치에 대한 선호도는 있겠지만 딱히 이번 선거에 대해서도 내 지역구가 아니고 그렇다고 생각을 좀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저 그렇다는 빈도가 좀 높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는 빈도와 못했다는 빈도가 서로 상반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공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잘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못했다는 평가보다는 24.4 대 17.6이면 거기에 남자 여자의 성별을 보면 26%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20.4%가 못했다고 생각하고 여자분은 22.5%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14.3%가 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큰 추이는 같습니다만 남자분들이 여성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이번 공천이 좀 잘 된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역시 비율을 보면 못됐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남성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남자 여자들에게 있어서 정치 구도에서 새누리당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느냐, 사실 대통령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호감이 좀 더 높아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분석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번 공천 과정에 대해서만큼은 남성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높게 생각합니다. 잘했다는 분석과 못했다는 분석이 좀 더 많다. 관심이 좀 더 많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연령별로 나눠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60대 이상은 잘했다는 빈도가 34.1%에 달합니다. 매우 높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3.5%가 잘 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면 상당히 적은 숫자가 잘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60대 이상이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의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 부분이 되겠고요. 50대 이상도 25%나 잘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전통적인 지지층인 50대, 60대층이 새누리당에 대해서 아직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부정적인 평가도 적다. 40대가 좀 다릅니다. 40대는 전체의 14.1%가 잘했다는 평가고 27.2%가 잘 못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역전됐죠? 40대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반감이 있거나 혹은 이번 선거에 대해서만큼은 전 국민들이 뭔가 좀 새누리당에 대해서 아직도 그 세월호랑 기타의 역할을 생각하는 것 같은. 근데 50대, 60대에서는 역시 전통적인 지지층이 바뀌지 않았다. 40대도 사실은 반반 이상, 절반 정도가 잘했다 못했다가 나왔을 때는 전통적인 추이를 보면은 정상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지금처럼 못했다는 결과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층이 어느 정도 이탈해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을 분석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30대는 21.3%가 잘했다, 11.3%가 못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는 30대가 지난번 대선을 통해서도 그렇고 매번 사실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냈던 전통적인 지지층이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에 적어도 찬성을 하지 않지만 반대했던 30대가 이번에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부분이 좀 높습니다. 이쪽도 역시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30대에도 20대는 23.3%, 20%. 20대도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에 대한 반감이 높았던 연령층인데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보면 이동은 있습니다만 아직도 혼전이다. 아직 모르겠다. 이제는 모르겠다라는 평가로 좀 가는 것 같다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주지에 대한 평가를 보면 대전, 충남, 충북, 세종이 굉장히 높습니다.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공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 해서 잘했다는 평가가 36.0%, 잘 못했다는 평가가 10%나 물러 잘했다는 평가가 높습니다. 전통적인 지지층인 대구, 경북, 부산, 울산을 보면 29.1%대 9.1, 23.9%대 19.4%. 29.1%의 9.1은 역시 확연한 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이걸 같이 봐야 되는 게 대구, 경북은 못했다는 평가가 적다라는 것을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적고 잘했다는 평가가 많다. 전통적인 지지층이 확고하다 볼 수 있겠고. 한 가지 재밌는 점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무려 대구, 경북과 비교해보면 10%가 더 못됐다는 평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계속 지켜봐야겠는데요. 이번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의 좀 결과들이 부산, 울산, 경남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이 조금 더 빠져나간 것 아닌가. 혹시 이 새누리당의 지지층이 조금 더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평가를 지금 내려볼 수 있겠다는 데이터들이 좀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짚어드리겠고요. 광주, 전북, 전남에 대해서는 26.8%, 19.6%. 물론 19.6이면 거의 20%이기 때문에 못했다는 평가도 많긴 합니다만 그런데도 잘했다는 평가가 높습니다. 26.8%입니다.
거기에 가장 두드러진 데이터의 수치 차이는 대전, 충남, 충북, 세종이 36%, 못했다는 평가는 22%, 잘했다는 평가가 36%로 가장 높습니다. 네. 오히려 전통적인 지지층인 대구, 경북, 부산, 울산보다 훨씬 높은 이번 새누리당의 공천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고 있는 듯한. 근데 대전, 충북, 충청도에 지금 그 지역구 선거를 치르게 네. 되는 지역이 무려 3곳입니다.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신호를 읽은 것이 아닌가. 네. 충청도 지역의 공천이 잘 됐다는 분석도 낼 수 있겠고요. 혹은 대전, 충북, 충남, 세종의 전통적인 그 지지가 뭐 지난번 대선에서도 확고하게 여당 측으로 굳어졌는데 네. 더 굳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인천, 경기 지역을 좀 볼까요? 인천, 경기 네. 21.9%, 못했다는 평가가 16.8%. 인천, 경기 지역은 선거구가 무려 5개입니다. 네. 잘했다는 평가가 21.9%, 못했다는 평가가 16.8%. 약간 우세하긴 합니다만 새누리당의 공천이 잘됐다는 평가가 높습니다. 네. 5개나 걸려있는 선거구에 이만큼의 숫자가 나옵니다. 네. 예측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만 네. 뭔가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새누리당에 대해서 호감을 좀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서울은 한 곳이 지금 지역구로 되어 있는데 21.1% 대 20.2%. 그닥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새누리당의 공천이 잘 돼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지지 정당을 여쭤본 부분,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로 여쭤본 사람들에게서 이번 공천이, 새누리당의 공천이 어떻게 평가되느냐,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못했다고. 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32.9%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11.4%가 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14.6%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26.5%가 잘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서로의 정당을 네. 지지하는 것에서 지금은 새누리당의 공천이 어떠냐를 여쭤봤기 때문에 당연히 네. 자기가 하지 않는 정당의 공천은 잘 못됐다. 네. 혹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공천이 잘 됐다라는 평가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수치를 좀 눈여겨봐주면 좋겠습니다. 30.9%고 잘했다는 평가가 14.6%, 못했다는 평가가 11.4%, 26.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새누리당의 공천에 대해서 김현태 기자는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특별히 그 새정치민주연합 쪽 공천 이슈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뭐 더 많은 이야기가 좀 기억에 남지만 새누리당 같은 경우도 원래 그 나경원 의원을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그 동작을에 이렇게 추천을 했지만 원래는 수원 쪽에다 하려고 하다가 이제 동작을에 그 김문수 지사가 거절을 하면서 나경원 의원을 이렇게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이게 철학이나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지조 없이 왔다리 갔다리 이런 느낌을 받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서 네. 내가 공천 지역을 바꾸는 데 있어서 반대는 하지만 가긴 가겠다. 네네. 이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못 참겠다라는 표현은 그닥 보여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전략 공천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이 지역구에 가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그죠? 그 전략 공천이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이 사람 거기 가도 되지 뭐. 네. 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약점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또 새누리당의 공천은 그나마 뭐 잘한 것은 아니라고 쳐도 네. 무난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으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것은 어떻게 될까요?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부분을 볼 수 있겠는데 네. 현태 기자가 좀 이 데이터를 조금만 봐주시죠. 네,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면접을 했습니다. 자, 전체 13.2%가 잘했다. 그리고 이 58.4%가 그저 그렇다. 28.4%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못했다라는 비중이 조금 높은 비중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성별로 봤을 때는 이제 남자의 경우 14.1%가 잘했다. 그리고 28.6%가 못했다. 57.2%가 그저 그렇다. 여자의 경우에는 12.1%가 잘했다. 59.7%가 그저 그렇다. 그리고 28.1%가 못했다라는 답변을 그렇죠?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저 그렇다는 빈도가 좀 전에 봤던 새누리당 공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빈도하고 그닥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그저 그렇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빈도가 고정돼 있다면 네. 잘했다는 평가와 못했다는 평가가 이제 속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네. 13.2%가 잘했다고 28.4%가 못했답니다. 네. 그렇죠? 여기에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서 나타난 데이터 수치는 24.4%가 잘했다고 17.6%가 못했답니다. 네. 정반대죠? 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평가는 이미 내려진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은 잘 못됐다. 이건 문제가 있다.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느끼고 네. 있다는 것으로 일단 규정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남녀의 비율을 봐도 남녀도 똑같이 14.1%에 28.6. 데이터를 거꾸로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의 데이터하고 새누리당의 데이터하고 이렇게 거꾸로 놓은 네. 그 느낌이 들죠. 거기에 역시 남녀 모두 이번에는 어떤 축에서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이 남녀 모두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잘 못했다는 평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답한 분들이 1000명이 아까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과정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답했던 분들이 그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과정이 어떻게 됐냐고 답했던 분들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편차가 발생했지 않았다는 것은 네. 남녀 모두 공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잘 못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많은 남성분들이 잘했다는 평가를 더 많이 내리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에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되는 건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령대별로 볼까요? 네, 연령대별로 분석을 해드리면 20대가 15.6% 잘했다, 61.1% 못했다, 23.3%가 못했다고 61.1%가 그저 그렇다였습니다. 30대의 경우에는 17.5%가 잘했다, 20%가 못했다, 그리고 40대 9.8% 잘했다, 29.3% 못했다, 50대 16.1% 잘했다, 그리고 32.1% 못했다, 60대 이상은 8.7% 잘했다, 그리고 33.3%가 못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이겁니다. 40대 잘했다는 평가가 9.8%예요. 네. 못했다는 평가가 29.3%고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 40대 볼까요? 네. 40대 잘했다는 평가가 14.1%고 27.2%입니다. 조금 더 잘했다는 평가에 좀 박하다. 네. 40대가 약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40대의 전통적인 지지 성향이 좀 빠지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의 데이터를 보면 더 박하게 평가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조금 더 제가 좀 말씀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특별히 40대의 어떤 변화가 있기보다는 생각의 변화보다는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좀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있다. 네. 혹은 다 싫다. 둘 양쪽 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냉혹한 판단을 40대가 더 많이 내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면 잘했다는 평가보다는 못했다는 평가가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못했다 쪽에서 보겠습니다. 네. 역시 60대 이상에서 못했다는 평가가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50대도 높고 그리고 20대에서 잘 못했다는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30대도 역시 못했다는 평가가 높고요. 그래서 30대가 지금 역시 40대하고 30대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새누리당의 지지층에서는 30대가 새로 편입된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고 네. 그 결과를 보면 30대가 역시 17.5대 20%니까 3% 차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네. 못했다는 평가가 좀 높습니다. 30대가 좀 변화가 있다는 부분은 좀 가능한데 40대 부분들은 양쪽 다 이거 잘못됐다 네.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나눠보고 나니까 그닥 큰 변동의 차이가 없어서 역시 20, 30대, 40대의 확고한 지지층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많은데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나마에서도 이번 선거는 뭔가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다. 네.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는 부분이 세대별로 봐도 많은 숫자가 없다. 네. 그렇죠? 네. 여기서 좀 보겠습니다. 왜 이럴까요? 무슨 사건 때문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가장 이슈가 시작됐던 건 뭐 동작을 해서 이제 한 지역구를 오랫동안 하셨던 의원 대신에 갑자기 전략공천으로 새로운 후보가 투입이 됐고 그런 와중에 또 어제 기사로 이제 또 단일화가 또 이렇게 시행이 되면서 더욱더 대다수의 국민분들이 이렇게 실망하는 모습을 조금 본 것 같습니다. 단일화가 진행되고 있기 전에 조사한 네. 거긴 합니다만 네. 여기서 변수입니다. 단일화는
단일화가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인가 아니면 악영향을 끼칠 것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네. 공천에서 선거 진행 과정에서. 근데 이제까지 단일화를 통해서 반사 이걸 보긴 봤어요. 네. 득을 본 경우가 훨씬 많지 실을 본 경우는 그닥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단일화를 통해서 이것을 타개할 수 있을까라는 정도인데, 근데 지금 공천을 했던 과정에서의 이 평가 자체가 네. 워낙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렇죠. 지역구의 감정도 상당히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좀 비슷한 측면이 있을 거라는 부분 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시작부터 완전히 꼬였다. 첫 발부터 잘못 디뎠다. 네. 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방금 말한 그 동작을에 네. 그 지구당 위원장이 경선조차도 하지 못하고 밀려나 버린 것이 무려 네. 12년 동안 3번인가 4번이다. 어. 그러니까 한 사람을 너무 망가뜨렸다는 인식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네. 있는 이미지를 연출했고요. 거기에 대구 광주 광산에 네. 출마한 권은희 후보의 공천 과정에서도 이 사람이 꼭 여기에 가야 하느냐는 의문점을 찍은 것에 계속되는 새누리당의 역공. 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죠.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문제가 네. 있다라는 공격을 계속 받으면서 그 대응이 계속 문제 없다. 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꼬투리 잡지 말라. 정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이 새누리당보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이 상당히 잘못돼 있다라는 인식이 네. 팽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는 거죠. 선거를 이렇게 되면 좀 속된 말로 말아먹는 것 아니냐. 네.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문제냐는 것으로 선거가 끝나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건 조금 이따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지역별로도 보면 이게 이제 세 지역만 보겠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 잘했다는 평가가 높습니다. 25%. 잘못했다는 평가가 14.3%. 물론 전통적인 지지층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과정이 어떻게 생각되느냐는 것은 잘했다는 평가가 높습니다. 다만 대구, 네. 경북 5.5%, 6.0% 아주 박하게 점수를 줬고요. 그 대신에 잘못된 평가를 38.8%의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오히려 부산 쪽에는 지금 한 개의 선거구가 선거를 준비하고 있죠. 네. 울산까지 합치면 2개군요. 예. 2개의 선거구를 맞이하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많은 숫자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서울, 경기 지역인데 잘했다는 평가가 10.9%밖에 안 되고요. 네. 30.8% 경기 지역의 30.8%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5개 선거가 걸려 있거든요. 네. 경기 지역에. 자, 끝으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전통적인 지지층이 이번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13.8%는 잘했다고 평가했고 27.7%는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통적인 지지자층은 15.2%가 잘했다고 평가했고 29.8%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더 지지한다고 밝혔던 사람들의 이번 공천 과정에서 잘했다는 평가가 없어요. 15.2%밖에 안 되고 29.8%, 무려 절반 이상, 우선 50% 이상이 된 사람들이 못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네. 이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부분을 다시 되짚어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했던 전통적인 지지층이 14.6%가 새누리당의 공천에 대해서 잘했다는 평가했고 못했다는 평가가 26.5%입니다. 근데 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평가가 비슷해요. 네. 그렇다면 전통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지지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번 공천 과정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상당히 많은 전통적인 지지층을 네. 잃어버렸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이건 더 얻지는 못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마이너스가 계속 보이니까요. 이번 선거의 결과가 새정치민주연합에게 결코 좋을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네. 예측을 드려봅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지역구에 관련된 조사가 아니고 네. 국민들의 선호도 조사입니다. 물론 선호도 조사도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은 듭니다만 정확하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이 이후로 어떤 시점에 어떤 결과에 대한 또 상황이 반전될지 네. 그것들을 좀 봐야겠습니다만 이 공천을 시행했던 과정에 대해서만큼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상당히 불리한 선거를 초반부터 시작했고 네. 공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유권자에게 또 국민에게 설득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으로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새누리당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공천 과정에 대한 평가 여론조사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살펴본 것은 이 지역구 출신 공천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과연 그 지역에 나오는 후보들이 지역구 출신이어야 하는지 혹은 아니어야 하는지 상관없는지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보기 전에요. 네. 이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어떤 선거제도인지는 아시나요? 예, 소선거구제로 지금 실행을. 소선거제도의 특징은 뭘까요? 네, 일단 뭐 각 지역별로 한 후보만 당선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후보들이 이렇게 난립할 수 있는 부분을 또 막을 수 있는 점은 좋지만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또 좋은 단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요. 그러니까 대선거구제를 유지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좀 선거구를 좀 넓혀서 1등 내지 2등, 그러니까 네. 1, 2위를 또 당선시키는 방식으로 했던 적도 있어요. 선거구를. 네. 근데 지금은 완벽한 소선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승자가 한 명밖에 나오지 않아요. 네. 한 명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지역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지역에 공천되느냐가 사실 이 지역 자체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 2위를 더 뭐랄까 당선시키는 대선거구제라면 지역구 활동을 좀 오래 한 지역구 위원장을 공천해도 네. 특별히 불리할 게 없거든요. 2위만 네. 하면 되거든요. 1위보다. 네, 그렇죠. 2위만 하게 되면 당선권이 들기 때문에 적어도 뭔가 다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데 소선구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당선이 안 되고 한 몇십 표 차이라도 당선이 되면 당선되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구라는 것이 존재하긴 하지만 승자의 지역구만 존재한다.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네. 게 이제 선거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그 지구당 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평상시에 볼 수 있는 지구당 위원장이 현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현역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인 지구당 위원장은 네. 그 지역 안에서 완벽한 세력을 구축할 수 있지만 현역이 아닌,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자체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회의원이 되지 못한 네. 정당의 지구당을 운영하고 있는 지구당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열세고 뭔가 부족한 것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잘 모르고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선거구제입니다. 네. 짤막하게 선거구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부분을 살펴보면요. 이제 지역구 출신이 상관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18.2% 그리고 반드시 지역구 출신이어야 한다라고 답변해 주신 분이 37.8%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가 44%로 대다수의 분들은 특별히 그 지역구 출신이 아니어도 뭐 그 지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후보면 상관이 없다라는 식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선거 제도가 이렇기 때문에 사실 당선되는 사람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분석을 국민들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를 꼭 그 사람으로 지역에서 출신해서 그 지역당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몇 년 동안 한 사람을 지역 공천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의식보다는 반드시 그 지역 출신이 아니어도 좋고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라는 빈도가 훨씬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저희가 성별로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먼저 남성의 경우에는 지역구 출신 찬성에 18.2%, 출신이 반드시 지역구 출신이어야 한다에 41.6%,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 40.1%로 반대 의견이 조금 더 많았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18.2%가 지역구 출신에 대해서 찬성, 그리고 반대 33.3%가 나왔고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가 48.5%가 나왔습니다. 지역구 출신, 그러니까 반드시 지구당 위원장을 공천해야 된다. 그 네. 지역에 현역이건 아니건 그렇게 공천해야 된다고 느낀 남자분들이 좀 더 여자분들보다 많고요. 네.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여성분들이 좀 더 높아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지역구 출신이 의미가 없다고 이거는 전략 공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비슷하게 나타나는군요. 네. 자, 그렇다면 연령별로도 짤막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대는 17.8%가 찬성, 그리고 23.3% 반대,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 58.9%로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가 압도적으로 지금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20대가 훨씬 전략적인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이겨야 된다. 네.
보통은 20대의 승부욕이 이렇게 강한가요? 아, 네, 네. 다음은요? 30대는 26.3%가 찬성 그리고 31.3% 반대, 42.5%가 상관없다. 역시 30대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보면 지역구 출신의 네. 의미가 없다는 빈도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어요. 30.3%도 네. 그렇고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는 빈도가 좀 낮아지고 그러니까 그래 지역구 출신의 의미가 없다. 더 확고하게 네. 이기는 사람을 더 공천해야 된다는 게 30대의 의미가 더 큰 겁니다. 지금 네. 같은 상황을 보면 네. 그렇게 읽을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40대는 10.9% 찬성, 그리고 47.8% 반대, 41.3% 상관없다. 그리고 50대는 20.5%가 찬성, 46.4% 반대, 33%가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라고 답변을 해주시면서 네. 반대 의견이 이제 40, 50대부터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60대 이상은 16.7% 찬성, 37.3% 반대, 그리고 46%가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라고 해서 또 60대 이상 분들은 크게 상관없다라는 답변이 또 많아졌습니다. 40대, 50대, 60대의 큰 전통적인 차이가 지금 그 반드시 지역구 출신이어야 한다라는 답변이 좀 높은 겁니다. 네. 물론 60대에서는 조금 낮아지긴 합니다만 47% 거의 이제 50% 육박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정도면 그렇다면 이건 뭐냐?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40대, 50대가 경험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지구당 위원장으로 낙선되거나 네. 매번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고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도 알고 음. 있고 실제로는 그 사람들과 연관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죠. 네. 그러니까 지구당 위원장으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홀대받고 있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의식이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40대, 50대, 60대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둬야 한다고 네.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연령대별로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거주지별로 짧게 살펴보면 뭐 전반적으로 그 많이 뽑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은 찬성이 17.3%, 그리고 반대 45.2%,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 37.5%로 반대 의견이 조금 많았고요. 인천, 경기 지역은 27.7% 찬성, 그리고 반대 39.4%, 상관없다 32.8%로 반대가 역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서울, 인천, 경기는 역시 이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공천하는 것보다는 네. 지역구 출신이 조금 돼야 한다는 이미지가 조금 더 높긴 높습니다. 네. 물론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고 지역구 출신이 의미 없다고 답한 부분이 있긴 해서 이게 훨씬 높아서 네. 역시 이 전략 공천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건 맞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역구 위원장에게 그 아직 원내에 진출하지 못한 지역구 위원장에게 뭔가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죠. 네. 그 나머지를 좀 보면 대전, 충북, 세종 뭐 비슷합니다. 그 지금 좀 선거 걸려 있는 대구, 부산, 울산, 경남도 좀 보죠. 네. 지역구를 공천해야 된다는 의식이 40.3%고 어떤 방식의 상관없다고 52.2%입니다. 그러나 지역구 출신이 의미 없다고 답한 빈도가 좀 부산이 좀 낮군요. 네. 역시 지역구 위원장에게 좀 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사람들이 좀 많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광주 같은 경우를 볼까요? 광주는 반드시 지역구 출신이어야 한다는 빈도가 낮습니다. 네. 28.2% 가장 낮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방식은 상관없다. 그리고 지역구 출신의 의미가 없다. 광주는 네.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건 뭐 정확한 분석이 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권은희 네. 이 경찰관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사람도 우리 지역에 충분한 자산이다. 네. 다른 지역에서 공천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충분히 자산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승리에 대한 이 지역구에 공천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맹신 아직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역시 그 지역 공천보다는 전략 공천이 우세하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고 물론 이것이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광주분들이 다른 지역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네. 다른 지역에서 전략 공천을 해서라도 좀 이겨라. 이런 평가를 좀 거기다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 광주 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다른 지역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끝으로 새누리당 지지자, 정당 지지자들이 네.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볼까요? 전통적으로 반드시 지역구 출신이어야 한다가 37.7%고 새정치민주연합도 37.7%입니다. 둘 다 그래도 40% 정도면 지역구 출신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네.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 이기기만 해다오. 그 열망이 45.7%. 새누리당이 더 높네요. 네. 참 그러네요. 그렇고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출신의 의미가 아예 없다. 16.1%, 25.4%. 지역구 출신이 아예 의미 없다는 부분에서는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높은 걸 봐서는 양쪽 다 누가 되든 당선된 사람을 공천해라. 네. 강한 열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구 공천에 대한 부분을 좀 봤는데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어떤 생각이 좀 들까요? 네, 어쨌든 뭐 대다수의 분들이 역시나 그 승리에 대해서 갈망을 많이 했을까요? 그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가 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나왔던 부분은 꼭 또 짚고 넘어가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요. 전략 공천이 소선구제에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맞다. 네. 그건 뭐 유권자건 전 국민이 다 인식하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전략 공천에 해당하는 부분 말고도 지역구 위원장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식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 뭐 전 데이터가 없으니까 네. 뭐 비교해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자리 잡고 있다. 저는 이런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제 그 양당 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명확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겨야 된다. 그래야 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 네. 라는 측면을 강하게 열망하고 있고 그것이 발현되고 있다. 그런데 좀 전에 저희가 알아봤던 공천이 어떻게 진행됐느냐에 따라서 네.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에 따라서 아까도 많이 평가를 좀 내렸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은 시작부터 좀 뭔가 네. 첫발이 꼬였다. 새누리당의 공천은 그래도 뭐 그저 그렇다. 이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그 두 평가가 있거든요. 네. 그것이 과연 지역구 출신을 공천하지 않은 전략 공천 때문이냐 라는 부분에서는 그것이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분석을 여기서 낼 수 있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략 공천을 해서 사람들이 공천을 잘못했다고 느끼지는 않는다. 그렇죠? 전략 공천 자체가 잘못되지는 않았다. 네. 그렇죠? 새누리당의 전략 공천을 때문에 공천이 더 잘 됐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네. 라는 부분으로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략 공천은 이번 공천에 잘한 것과 못한 것의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전략 공천을 해서라도 이겨야 된다는 평가를 훨씬 강하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라는 부분으로 분석을 정거에 비춰서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까지 그 전략 공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출신 공천에 대한 인식까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어느 당이 승리할 것 같으냐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새누리당이 승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차트를 분석해 보겠는데요. 이 730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당선 지역수에 관한 또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네, 특이한 숫자만 좀 먼저 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네. 먼저 전체적으로 이제 새누리당에 5석 미만 할 것 같다. 23.3%. 그리고 5석에서 10석 사이가 될 것 같다. 61.9%. 그리고 10석 이상이 될 것 같다. 14.8%로 전체적으로 보면 총 15석 중에 이 5석 이상 그리고 10석 미만일 것 같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이렇게 단독으로 보면 뭐 당연히 5석에서 10석을 가져가겠구나라는 네. 부분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동일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네. 그것과 비교를 해봐야 의미가 좀 드러납니다. 네. 비교를 좀 해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가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5석 미만이 36.4%, 그리고 5석에서 10석 미만이 54.8%, 10석 이상이 8.9%로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로 지금 5석 이상 10석 미만이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이 빈도를 네. 좀 봐야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5석 미만으로 가져갈 것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36%, 무려 40% 네. 가깝고요. 그런데 새누리당이 5석 미만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평가했던 사람들이 30%가 채 안 돼요. 네. 결국은 열세다. 엄청난 열세에 처해 있다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볼 수밖에 없고요. 네. 5석 미만도 역시 10% 가까이 뭐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죠. 10%는 아니고 한 5, 6% 차이가 나는군요. 네. 그리고 10석 이상이 되는 것을 보면 10석 이상을 8.9% 정도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반면에 새누리당은 14.8%나 가져간. 그렇다면 약 7% 정도가 더 높은 건데 네. 10석 이상은 거의 거두기 어렵다 평가로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남자 여자로 나눠서 볼까요? 네. 먼저 새누리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역시나 그 5석에서 10석 미만이 가장 많은 61.9%를 차지했는데요. 5석 미만이 23.4%, 10석 이상이 14.8%. 이것을 또 그 평균 지역 수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네. 6.6석이 차지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네. 답변을 해주셨고, 여성분들 역시 5석 이상 10석 미만이 가장 많았고, 그 평균 지역 수는 6.4석이 나왔습니다. 6.4 정도. 네. 물론 뭐 이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5석 미만, 5석에 10석까지의 빈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석이다 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남녀가 고르게 평가하고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의 평가는 어떠냐? 네. 남자가 조금 더 유리하게 평가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약간의 차이긴 합니다만. 네. 네. 5석 미만에 대한 평가도 좀 더 많고, 뭐 10석 이상에 대한 평가도 좀 많고, 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남자가 좀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연령별로 보면, 이건 제가 이제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연령대가 어딘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네. 10석 이상을 가져갈 것이라고 평가했던 것이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에서 역시 50대, 60대입니다. 네. 당연한 거겠죠. 네. 그리고 5석 미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20대, 30대, 네, 20대, 30대, 40대가 조금 높군요. 네. 5석 미만. 그리고 50에서 10석을까지를 보면 뭐 빈도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고, 네. 그런데 좀 더 재미있는 점은 20대, 30대가 오히려 40대를 제외하고 20대, 30대도 네. 혹시 1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10석 이상까지 갈 것 같다. 평가를 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20대, 30대도 역시 예감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선전하고 있다는 걸 예감하고 있다. 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선 지역수 분들을 보면 50대, 60대 이상이 역시 뭐 5석 미만, 5석도 못 가져갈 거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10석 이상을 가져가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 10%가 무려 안 됩니다. 네. 그리고 40대가 10석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고 평가한 건 40대밖에 없고요. 그리고 기타 30대, 20대, 네, 10석 이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좀 적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40대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제가 지금 수정도 했는데 약간 갈팡질팡하는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새누리정치연합,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선호도가 갈팡질팡하는데 새누리당보다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조금 더 보태는 것 같은 느낌이 여기 좀 들고요. 네. 거주지별로 보면 지역별로 좀 보면요. 역시 도드라지게 보는 지역이 광주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네. 5석 미만으로 가져갈 것이다가 30% 정도 되고요. 네. 대구 경북이 23.5%, 부산으로서 23%. 예, 이렇게 좀 높게 나타납니다. 네. 오히려 10석 이상을 가져가겠다는 평도가 대구 경북에서 크다. 네, 물론 높긴 합니다만 네. 19.19, 14.8 확연히 높아지지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대전 지역은 5석 미만으로 가져갈 것이라는 평가가 30.5%. 그리고 14.1%가 10석 이상을 가져갈 것이다. 네. 이게 새누리당이거든요, 지금. 네. 새누리당의 평가. 그리고 서울 인천 지역에서는 24.5%가 5석 미만. 그리고 인천 경기가 14.9%. 인천 경기에 대해서는 좀 이 5석 미만에 대한 평가가 좀 적은 걸 보면 네. 그래도 대패하진 않는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대패할 수도 있다라는 예감들이 여기 있습니다. 네. 대전, 광주, 대구, 경북, 부산. 네. 혹시나 모르겠다. 대패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감들이 조금씩 있다라는 네.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나 이 20%대잖아요. 네. 거의 새정치민주연합의 5석 미만 대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39%가 부산이고요. 대구가 36%고 광주가 49%입니다. 네. 광주가 오히려 네. 대패할 수 있다고 지금 예감하고 있어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역적인 편차를 보면 부산이 39%고요. 대구가 36%, 광주가 무려 49%입니다. 광주가 대패할 수 있다는 예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대전, 충남이 31%, 인천, 경기에서 36.7%가 나온다는 것, 5석이 걸려있는 곳에서 36.7%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도 28.1%, 30% 가까운. 전반적으로 5석 미만으로 가져갈 거라는 것은 이것은 너무 박한 평가일 수도 있는데 예감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10석 이상을 가져갈 수 있겠다고 예감한 평가가 거의 10% 미만이에요. 네. 서울만 14.1%. 10석 이상으로 대승할 거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0% 미만이고요. 서울만 14.1%로 조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조사한 시점에 대해서 보면 상당히 네. 불리한 선거를 시작부터 치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지 못하고 승리를 예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지 정당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5석 미만이라고 평가한 부분이 24%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이 23.2%. 그리고 10석 이상을 가져갈 수 있겠다가 18%대 10%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의 평가는 역시 39.3%가 5석 미만으로 대패할 것 같다. 네. 35%가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도 35%가 무려 대패할 것 같다는 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승할 것 같다라는 평가는 8%, 10%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과정이 조금 잘못돼 있다라고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이 뭐 그저 그렇다 내지는 조금 잘했다라는 평가를 내리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의 국민 선호도가 어떤지에 대한 조사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국민들이 열망하는 대로 선거 결과가 또 나오느냐. 근데 이건 지역구 선거거든요. 네. 15개 지역에서 치르는 선거라 지역 이슈에 따라서 이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첨언해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는 예측하기보다는 전반적인 분위기, 국민들의 분위기가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느끼고 있다. 정당에 대한 선호도도 상당히 이런 부분 때문에 네. 갈릴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예측해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 대한 사실 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만 우리 거의 예측 한번 해보기로 했잖아요. 네. 몇 석을 가져갈 것 같습니까, 새누리당이? 전 개인적으로 총 15석 중에 그래도 한 8석 정도는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7석? 네. 7대8? 네. 7대8. 저는 앞으로의 변수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역시 7대8을 예상하기 했거든요. 지금. 네. 근데 조금 제가 생각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들어서도 이렇게 반전의 기미가 잘 안 보여요. 예측해보면 5대 한 5대 얼마 되죠? 8대 정도 되나요? 네. 5대 8 정도. 8대 5 정도로 이번엔 새정치민주연합이 조금 많은 의석을 찾아가기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 생각을 좀 변화해 봅니다. 네. 물론 이거는 저희들만 하는 예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을 던져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730 재보궐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희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자료를 토대로 한번 예측을 해보시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적인 이슈를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보는 여론일기,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가던 길 뒤돌아본다. 저 멀리 두고 온 기억들이 나의 가슴에 말을 걸어온다. 그토록 아파하고도 마음이 서성이는 것, 슬픔도 지나고